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2025년의 방송지표를 신뢰와 혁신, 국민과 함께 KBS로 정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등의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과 자석 수출을 중단했는데 미중 관세 갈등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공판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기들이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 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별도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당초 상호 관세에서 제외한 건 다른 나라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일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도 한 달 뒤로 못 박았습니다. 상호관세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이들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 협상에 들어가는 상호관세와는 달리 반도체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없다며 다른 관세의 범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세가 부과돼도 중국에 매긴 125%의 상호 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걸로 관측됩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75%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단기간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각 14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맞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주요 교역국이자 국경을 맞댄 형제국 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은 자국을 통한 중국 기업의 대미 우회 수출을 단속하는 등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입니다. 첫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왔는데 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 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하는 등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 제기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만 조사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결정 중인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기들이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 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본부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 수사 결과를 통해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3차례의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 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지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선관위와의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제1조선인 총연합회 측에 2억 8,702만 엔, 약 28억 원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빠짐없이 김일성 생일 즈음에 제1동포 장학금을 보내왔는데 지난해에도 조총련에 3억 370만 엔을 보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14일에 열린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팀의 5득점 가운데 4타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정후는 지난해 미국 진출 이후 처음 방문한 양키 스타디움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포함해 9타수 4안타에 7타점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종묘에서 조선시대 왕비가 참여했던 국가의례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공연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종묘 일대에서 창작 뮤지컬 묘현, 왕후의 기록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묘현, 왕후의 기록은 1703년 숙종의 3번째 왕비인 인원 왕후가 올린 묘현례를 소재로 합니다. 묘현례는 조선시대 혼례를 마친 왕비나 세자빈이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에 인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종묘에서 거행된 국가의례 가운데 유일하게 왕실 여성이 참여한 의례입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17포인트 오른 2455.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39포인트, 1.92% 오른 708.98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25원 80전 내린 1424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15일은 강원 영동과 영남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비나 눈이 더 내리겠고 오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은 5에서 20,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5에서 10mm입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월드 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마칩니다.